네, 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.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. 네, 이번에는 김 감독이 한 곡을 소개하는 거죠. 한 곡. 네, 한 곡을 한 4버전을 준비를 했는데요. 우선 곡은 좀 길어요. Bewitched, Bothered and Bewildered. 그래 이렇게 길어가지고 프랑크 시나트라는 비위치드라는 제목만 예. 그 단어만 써갖고선 그렇게들 많이 발표를 했죠. 오늘 소개할 아트페퍼 곡은 Bewitched라고 그냥 제목을 밝히고 있으니까. 1940년도에 뮤지컬에 쓰였던 곡인데요. 그 뮤지컬의 음악을 팔 조이라는 뮤지컬에 나왔던 음악인데 이 뮤지컬의 음악을 리차드 로저스하고 로렌츠 하트, 리차드 로저스가 작곡하고 로렌츠 하트가 작사, 이 두 사람의 콤비로 수많은 명곡들을 남긴 분들인데 이게 이제 사랑 노래죠. 사랑에 막 빠진 어떤 여자의 마음을 제목이 한국말로 하면 마법에 걸린 것 같고 왠지 성가시고 갈피를 못 잡게 하는 처음에 사랑에 빠진 여자의 마음을 노래하는 건데 우선 첫 번째 소개할 아티스트는 역시 이 곡을 가사와 함께 가장 아름답게 부른 엘라 피츠제랄드 버전인데요. 엘라 피츠제랄드 sings the Rogers and Hart Songbook. 아까 말씀드린 리처드 로저스와 로렌츠 하트 이 두 콤비의 음악들을 엘라 피츠제랄드가 56년에 녹음한 그 송북 시리즈. 이 송북 시리즈가 한 8개가 쭉 연작으로 56년도부터 나오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송북. 이 송북 시리즈를 그 당시 이제 56년도에 엘라 피츠제랄드가 매니저를 새로 만나게 되는데 그 유명한 재즈 기획자이자 프로모터이자 음반사 사장인 노먼 그랜츠가 기획하에 엘라 피츠제랄드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각 유명한 작곡가나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송북으로 낸다. 그 8개의 연작 중에 제일 첫 번째 그 작품이 이 작품인데요. 그 앨범에 속해 있는 Bewitched, Bothered and Bewildered. 1999년에 그래미에서 이 앨범 송북 시리즈를 명예전당에 올렸을 정도로 재즈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보컬 앨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에 막 빠진 심지어 이 남자 가사를 좀 보면은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가사가 이래요.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이 하찮은 남자가 날 힘들게 한다. 아이처럼 싱글거리다가 또 금방 흐느끼게 되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또 자고 싶지도 않고 마법에 걸린 것 같고 자꾸 생각나고 성가시고 그리고 뭔가 어리둥절해지는 갈피를 못 잡는 그 여자의 마인드인데 내가 여기에 한마디를 더 붙일게.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. 가사가. 엘라 피츠제랄드는 존경받아. 이 노래를 풀로 다 불러줘서. 대개 이 노래 보컬은 잘린 버전을 갖다가 들려줘요. 네, 맞아요. 응? 엘라 피츠제랄드 곡이 제일 길죠. 제일 길어. 왜 기냐면요. 이건 좀 성인 가사예요. 나이가 먹었어요. 근데 김 감독이 얘기했지만 첫사랑에 빠진 것처럼 그 남자가 나를 하거든. 중간에 무슨 가사가 나오냐면 오 마이 갓. 신이여. 나 다시 섹스를 할 수 있게 됐어. 그러니까 하여튼 이 노래 미국에서 이거인 곡 중 하나예요. 근데 이런 거예요. 성인 여자가 정말 성인 남자를 새롭게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을 마음만이 아니고 몸과 마음 같이 가잖아요. 이 피지컬로도 그 느끼는 거를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담담하게 쫙 했어. 엘라 피츠제랄드 곡이 유명한 게 뭐냐면 엘라 피츠제랄드가 원래 부끄러움을 그렇게 타는데 그래서 이런 노래를 갖다 과연 저 여자가 불렀을까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정말 담담하게 끝까지 노래를 갖다가 아름답게 끝냈어요. 뭐냐면 정말 성인으로서 느끼는 그 사랑에 대한 모든 거를 그냥 가감없이 담담하게 불렀거든요. 이게 전제되면
나중에 이렇게 연주되는 곡들이 새롭게 들리실 거예요. 낯뜨거워지는 가사예요. 예. 근데 하여튼 그 연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거예요. 사랑의 한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랑의 모든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왜 영화도 이렇게 되게 포장된 그냥 어디까지만 표현하는 그런 사랑 이야기 영화가 있다면 홍상수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저 깊숙이 그냥 솔직하게 막 다 내뱉는 그런 가사라는 그렇죠. 예. 두 번째 버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전이기도 한데 브래드 멜다우가 1998년도에 녹음해서 내놓은 앨범 Songs, The Art of the Trio Volume 3 앨범 제목인데요. 그 앨범의 이 버전이 또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로 있는데, 그러니까 20대 후반 정도가 됐을 때 브래드 멜다우가 마치 엘라 피츠제럴드가 송북 시리즈를 했듯이 The Art of the Trio 연작 앨범들을 내요. 97년도에 시작해서 98년하고 막 이렇게 쭉쭉 몇 년 터울로 해서 Art of the Trio 그러니까 자신의 트리오를 만들어 갖고 그 트리오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느낌을 쫙 풀어 나가는데, 그 중에 이 Bewitched, Bothered and Bewildered가 있는데 클래식에 기반을 둔 그런 서정성을 잘 나타내는 피아니스트라고 하는데, 이 버전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거를 아까 그런 솔직한 가사에서 그 옛날에 만들어진 곡을 98년도에 그 당시 이제 젊은 이제 막 펼쳐나가는 피아니스트의 그 피아노 트리오로 함께하는 베이시스트는 레리 그라나디아라고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, 하고 드러머는 호르게 로시라고, 이 트리오가 우리나라 요 멤버 그대로 한번 그 당 2000년대 초에 내한 공연으로 왔을 때 한번 보기도 했었는데, 사실 이 앨범에서 저는 Exit Music for a Film이라는 곡인데, 그 라디오헤드, 영국 락밴드죠. 라디오헤드 음악을 브래드 멜다우가 이 앨범에서 자신이 해석해서 아름답게 연주를 했는데, 그 버전이 너무 좋았는데 그 버전 앞에 곡인가 뒤에 곡이에요. 이 비위치드가. 이 브래드 멜다우라는 피아니스트는 98년, 97년도에 나온 락 음악도 자신이 해석을 하고 1940년대에 나온 고전도 해석을 하고, 그러니까 되게 신세대, 그 당시 신세대 아티스트로서의 선곡 한 앨범 내에서 바로 그 동시대의 가장 앞선 락과 40년대, 50년대 그 수많은 선배들이 해석해냈던 Bewitched, 줄여서 이 Bewitched란 곡을 한꺼번에 연달아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, 그게 되게 과감하면서도 무엇보다 좋은 건 브래드 멜다우의 해석이지만 그 한 앨범 내에 이렇게 신세대다운 어떤 그 선곡의 묘가 있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. 저는 김 감독이 보내줘갖고 브래드 멜다우 걸 처음 들었어요. 근데 앞서 설명했듯이 이 오리지널 곡이 원래 가사가 있는 곡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. 그래서 그 가사가 얘기했지만 이게 뭐야? 이 포르노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잖아요. 근데 엘라 피츠제럴드가 정말 그걸 이게 성인의 사랑, 그 사랑 이야기, 완벽한 사랑 이야기, 정말 솔직한 그걸로 이렇게 딱 정리를 했는데, 브래드 멜다우 원래 저는 그 브래드 멜다우가 이렇게 참 이렇게 좀 지적이다 사람이 연주가 정말 이렇게 고상하다 그럼 좀 뭐하고 사실 자우자 있어요. 좀 남달러 있는데 연주 정말 잘 해냈다. 그러니까 가사만 보면 이게 아주 뜨겁고 난삽하고 저질이 있어야지 한 부분도 그 안에 있는데, 아니 그게 저질이 아니고 이게 남녀의 사랑이거든. 그래서 이 엘라 피츠제럴드가 그걸 갖다 이렇게 쫙 노래로 딱 만들었어요. 근데 브래드 멜다우 연주도 예술. 예술. 세 번째 버전은 스탄 게츠 앤 디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 앨범인데요. 57년도에 녹음돼서 58년도에 나온 앨범이에요. 이 당시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는 드럼이 빠지고 기타에 허브 앨리스, 베이스에 레이 브라운. 그래서 가장 특이하고도 강력한 트리오 시절이라고 하는데, 스탄 게츠와 아까 엘라 피츠제럴드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버브의 사장인 노먼 그랜츠가 기획을 한 거죠.
스탄 게츠라는 제일 서부에서 잘 나가는 색소포니스트와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를 붙여서 내게 되는데 두 번째 곡으로 알고 있어요. 발라드 메들리의 첫 곡이 비위치드예요. 5곡의 발라드를 한 10분에 걸쳐서 이렇게 연주하는 발라드 메들리라는 곡 내에 제일 첫 번째 곡에 배치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할 때 스탄 게츠가 색소폰으로 이 비위치드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여타의 다른 곡들은 허브 앨리스의 기타, 오스카 피터슨의 트리오, 레이 브라운의 베이스, 그리고 제일 마지막 곡은 폴카 도츠 앤 문빔이란 곡인데 그 곡을 다시 스탄 게츠가 이렇게 연주함으로써 맨 앞곡하고 뒷곡을 스탄 게츠가 하고 중간은 같이 하는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가 이렇게 솔로로 쫙 구성되어 있는데 발라드 메들리라는 이름답게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스탄 게츠의 테너 색소폰으로 이 멜로디를 저는 이 곡이 되게 좋은 게 여타의 그 스탠다드들을 이렇게 보면은 멜로디가 잘 들어오지 않고 그 연주들을 재즈답게 다 자신들의 느낌대로 하는데 이 곡만큼은 메인 멜로디만큼은 누가 연주해도 그대로 연주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만큼 멜로디가 강한 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탄 게츠 버전을 세 번째로 골라봤고요. 네 번째는 스탄 게츠가 테너 색소폰으로 이걸 해석을 했다면 알토 색소폰으로 한번 들어보자. 그래서 아트 페퍼의 The Modern Art라는 앨범인데요. 1956년 겨울과 57년 초에 녹음이 돼서 57년에 발매가 된 앨범인데 아트 페퍼가 쿼텟으로 연주를 하는데 함께하는 뮤지션들을 살펴보면 러스 프리만이라는 피아니스트와 벤 터커라는 베이시스트 그리고 척 플로레스라는 드러머. 되게 이렇게 뭐 이렇게 평단의 평점이나 이런 걸 높게 받은 앨범은 아닌데 전 개인적으로 이때 요 당시에 아트페퍼가 되게 문제도 많았지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에 우리 아트페퍼 앤 더 리듬 섹션이라는 앨범을 얘기를 하면서 길게 얘기했던 적이 있죠. 56년도에 그 동부에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의 리듬 섹션이 와갖고 56년도에 그 마약 때문에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막 나온 아트페퍼와 이들의 그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바로 며칠 전, 그 전달에 녹음된 앨범이 이 모던 아트라는 앨범인데요. 역시나 이 곡의 정체성답게 아주 서정적으로 풀어내는데 그 스탄 게츠의 테너 색소폰과는 좀 다른 맛으로 되게 예쁘게 연주를 해내는데 그 당시 마약에 쩔어 있었다고 하는 아트페퍼의 연주라고 알고 들으니까 그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. 되게 아름답게 표현을 해내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 피아니스트 러스 프리만의 도입부나 중간의 솔로는 크게 나서지 않는데 되게 깔끔한 러스 프리만이 그 유명한 챗 베이커 싱스라는 앨범에서 챗 베이커가 그 이렇게 보컬과 함께 트럼펫을 이렇게 해서 그 인기를 끌었던 그 챗 베이커 싱스 시리즈의 피아니스트이기도 한데 이 러스 프리만의 그 피아노를 듣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비위치드 이 곡은 수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아까 첫 곡으로 소개했던 버전의 엘라 피츠제럴드의 버전이 있다면 남성 보컬 버전으로는 토니 베넷의 버전이 되게 좋아요. 59년에 녹음하고 61년에 발매됐던 토니 Sings for Two라는 앨범이 있는데 여기 이 앨범에서는 두 명을 위한 토니 베넷의 노래라는 제목답게 렐프 쉐론이라는 딱 피아노 반주 위에 토니 베넷 보컬이 있는데 뭐랄까 엘라 피츠제랄드가 원전같이 제 스스로 느끼기에 있다면 토니 베넷이 그 비슷한 시기에 몇 년 후에 되게 편안하게 마치 팝같이 부르는 토니 베넷의 목소리도 굉장히 좋고요. 이 멜로디가 강렬하게 기억이 나는 제 개인적인 단상일지도 모르는데 이 곡을 한번 쭉 모아서 듣는 재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 제가 이 노래 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래야 된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
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. 술을 마시거나 잠자리에 들거나 계절이 바뀌거나 매일 나는 17살 같아. 16살 같아. I'm 16. 28 청춘이라는 거죠. 근데 그러니까 성인 여자예요. 그러니까 나이가 그런 10대가 아니고.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 얘기만 아니고 그냥 성인으로서의 그 사랑, 그 감정에 충실해 갖고 있는 그대로 이걸 다 얘기를 했거든. 근데 거기까지 부른 가수가 엘라 피츠제랄드야. 뒤는 없어요. 다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이쁘게 그 마음에 관한 사랑 제가 얘기만 처음에 해. 가사 소개할 때도 그 예쁜 음. 부분만 소개를 했던 거죠. 음. 네. 근데 이거는 정말 전체를 놓고 봐야지 이 노래가 성립한다고 봐요. 네. 왜냐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미국에서 손꼽히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게 사실 짧은 버전이 아니고 풀 버전에 대한 이해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랑 얘기했을 때 너무 그게 자연스러운 사랑 그리고 그런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게 저속하지 않고 진실로 사랑하는구나 이런 게 전해지거든요. 여튼 재밌는 곡이에요. 네.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고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